3장. 블랙홀과 얽힘 엔트로피 우주적 수수께끼를 풀다. 1절. 블랙홀의 탄생과 구조, 사건의 지평선 너머의 세계. 내가 처음 블랙홀이라는 단어를 들었던 건 중학교 과학 시간이었다. 선생님은 검은 원 하나를 칠판에 그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주의 함정이야. 그 말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올 법한 마법 같은 이야기처럼 들렸다. 도대체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이라니? 그 속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어두운 것일까? 그 이후로도 블랙홀은 늘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상이었다. 우리는 우주를 바라보며 많은 것을 보지만 블랙홀은 보이지 않으므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 안쪽, 보이는 것보다 더 신비로운 그 어둠의 중심. 도대체 블랙홀은 어떻게 생겨나고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블랙홀은 별의 삶의 끝에서 태어난다. 별은 우리 눈에 반짝이는 빛이지만 사실 내부에서는 무시무시한 핵융합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 반응이 별의 중력을 밀어내고 균형을 잡으며 별은 반짝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연료가 다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별은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할 힘이 없어지게 된다. 별의 마지막은 마치 거인이 쓰러지는 장면 같다. 자신 안으로 붕괴하면서 엄청난 중력을 가진 덩어리가 된다. 이때 탄생하는 것이 바로 블랙홀이다. 그 압력과 밀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가 아는 어떤 물질도 그 힘을 견딜 수 없다. 모든 것이 블랙홀 중심의 한 점, 특이점으로 끌려 들어간다. 이 특이점은 과학자들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곳이다. 물리 법칙조차 작동을 멈추는 지점. 말하자면 우주적 침묵의 중심이다. 하지만 블랙홀에서 더 흥미로운 건 그 경계선, 바로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허라이전이다. 이 경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와 그 너머를 나누는 실질적인 경계다. 이 경계선 밖에서는 누구도 안을 넘볼 수 없다. 빛도 전파도 심지어 시간조차도 이 선을 넘으면 되돌아올 수 없다. 한 발자국만 안으로 들어가면 우주는 더 이상 우리가 아는 우주가 아니다. 공간은 시간처럼 흐르고 시간은 공간처럼 뒤틀린다. 우리 일상과는 전혀 다른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 과학자들은 이를 시공간의 역전 현상이라고 부른다. 안쪽에서는 모든 것이 중심을 향해 빠르게 쏟아진다. 심지어 빛도 시계의 초침도. 하지만 블랙홀은 그저 어둠만 품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현대 이론 물리학에서는 블랙홀을 정보의 퍼즐로 부른다. 블랙홀에 물질이나 정보가 들어가면 그 정보는 사라지는 것일까? 아니면 어디엔가 저장되어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블랙홀의 정보 역설로 불리며 20세기 후반부터 수많은 과학자들을 괴롭혀왔다. 스티븐 윌리엄 호킹은 이 블랙홀이 사실은 열을 내고 서서히 증발한다는 호킹 복사 이론을 발표했다. 이 이론이 나오자 블랙홀은 더 이상 영원한 감옥이 아니게 되었다. 언젠가 증발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갔던 정보는 어디로 가는가? 어쩌면 사건의 지평선 자체가 일종의 정보의 표면인지도 모른다. 블랙홀 안이 아니라 그 경계에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 생각은 곧 홀로그래픽 우주론이라는 아이디어로 확장되었다. 우리가 보고 있는 3차원 세계가 사실은 2차원 표면 위에 저장된 정보의 투영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조차 어려운 이론. 이쯤 되면 블랙홀은 더 이상 단순한 우주의 어둠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주에 대한 새로운 시각, 새로운 정보의 문이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깊은 법칙이 숨어있는 비밀의 입구. 그리고 어쩌면 블랙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보는 우주는 전부가 아니야. 그 너머를 상상해봐. 나는 지금도 밤하늘을 볼 때면 블랙홀을 떠올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디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곳일 수 있다는 생각. 사라진 듯 보이지만 모든 정보를 품고 있는 존재. 그것이 블랙홀이고 어쩌면 우리 우주 자체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2절. 블랙홀에서 양자적 얽힘과 호킹 복사. 블랙홀은 언제나 나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매혹의 대상이었다. 그 어떤 것도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의 중심, 빛조차 삼켜버리는 거대한 중력의 괴물. 어릴 적 그런 블랙홀 이야기를 들으면 침대 속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상상하곤 했다. 만약 내가 블랙홀에 빠지게 된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시간은 멈추고 몸은 갈갈이 찢기고 결국 나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걸까? 그런데 나중에 과학을 조금 더 배우고 나서 그 블랙홀이 단순히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무시무시한 구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그것은 우주의 비밀을 품고 있는 정보의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양자 얽힘과 호킹 복사라는 낯설고도 매혹적인 개념이 있다. 블랙홀은 원래 완벽한 감옥처럼 여겨졌다. 그 안으로 들어간 빛, 입자, 심지어 정보까지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1970년대 스티븐 호킹이라는 천재 과학자가 이 믿음을 깨뜨렸다. 그는 양자역학의 원리를 블랙홀에 적용하면 블랙홀조차 아주 천천히 증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 나오는 것이 바로 호킹 복사 호킹 레이디에이션이다. 이야기는 이렇다. 우주는 완전히 비어있는 것 같아도 진공 상태조차도 완벽히 고요하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자 요동에 의해
순간적으로 입자와 반입자가 짝을 이뤄 만들어졌다가 다시 사라지곤 한다. 그런데 이 입자쌍 중 하나가 블랙홀의 경계선, 즉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만들어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는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바깥으로 튕겨나가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튕겨나간 입자는 마치 블랙홀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호킹 복사로 감지하게 된다. 말하자면 블랙홀은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증발하고 있는 셈이다. 이 현상은 처음 들으면 마치 마법 같다. 아무것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무언가가 나온다니? 그런데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양자 얽힘 퀀텀 엔탱글루먼트이다. 호킹 복사에서 튕겨나온 입자는 사실 블랙홀 속에 남겨진 입자와 얽혀 있는 상태다. 둘은 함께 만들어졌고 양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둘 사이의 정보는 쌍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그 입자 하나만 나왔지만 그 정보는 사실 블랙홀 안쪽과 외부가 얽혀 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블랙홀이 계속 증발하게 되면 결국은 완전히 사라진다. 그런데 그 안에 남아있던 정보는 어디로 갔을까? 빠져나온 입자 하나는 그저 일부일 뿐인데 나머지 정보는 우주의 법칙은 양자 정보를 보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건의 모든 정보는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블랙홀이 사라지면 그 정보도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바로 블랙홀 정보 역설 블랙홀 인포메이션 패러닥스이다. 이 문제는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해답이 바로 이 얽힘의 구조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단순히 공간의 경계가 아니다. 그것은 어쩌면 정보가 걸려있는 얽힘의 막이며 바깥 세상과 블랙홀 내부를 연결하는 정보의 실타래가 꼬여있는 곳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실타래의 복잡한 패턴이 우리가 호킹 복사라는 방식으로 보게 되는 빛의 흔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나는 이 생각을 처음 들었을 때 전율을 느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 얽힘이 블랙홀 속에 들어간 입자와 바깥의 입자를 이어주고 있고 그 연결이 우주의 기본 법칙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우주는 단순히 질량과 에너지의 세계가 아니라 정보의 얽힘으로 짜인 신비로운 그물망이라는 새로운 인식. 호킹 복사는 단순히 열이 아니다. 그것은 정보의 흔적, 얽힘의 잔향이다. 블랙홀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어둠이 아니라 우주에 얽힌 정보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드러내는 창이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블랙홀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그곳은 우리가 아직 다 풀지 못한 우주의 심오하고 정직한 퍼즐이고 그 중심에서 작은 입자 하나가 바깥으로 튕겨나오는 그 순간조차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나는 잊지 않는다.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정보는 얽힘으로 살아남는다. 3절. 얽힘 엔트로피로 풀어보는 블랙홀 정보 역설. 블랙홀을 생각할 때면 나는 늘 끝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끝없는 어둠, 빠져나올 수 없는 경계, 그 속으로 들어간 모든 것은 영원히 사라져버린다는 느낌. 어쩌면 블랙홀은 우주가 준비해 놓은 가장 완벽한 지우개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했던 적도 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질문한다. 정말 블랙홀은 정보를 지워버릴까?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을 시험하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은 정보 보존의 법칙을 철저히 지키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복잡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안에 있던 정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블랙홀은 이 법칙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입자가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 그 입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방향으로 회전했는지, 어떤 에너지를 가졌는지 그 모든 정보가 바깥 세상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스티븐 호킹은 이런 상황을 처음으로 정확하게 분석했고 그 결과 정보는 사라진다고 결론지었다. 호킹 복사를 통해 블랙홀은 조금씩 증발하고 사라지는데 방출되는 복사에서는 어떤 정보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치 화로불에 던져진 일기장이 잿더미만 남기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타버리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이 바로 블랙홀 정보 역설, 블랙홀 인포메이션 패러닥스이다. 한쪽에는 양자역학이 정보는 절대 사라질 수 없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는 일반상 대성이론이 블랙홀은 모든 것을 삼키고 증발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둘 다 맞다면 우주는 둘 사이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는 셈이다. 이 난제를 풀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얽힘 엔트로피 엔탱글루먼트 엔트로피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 공식이 떠오르겠지만 실은 매우 직관적인 개념이다. 간단히 말해 얽힘 엔트로피는 두 양자 시스템이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수치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마치 두 사람 사이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엿보듯 그들이 얼마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블랙홀과 바깥 세계는 양자적으로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 블랙홀에서 나오는 호킹 복사 입자 하나하나는 여전히 안쪽에 남아있는 입자와 얽혀 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얽힘의 정도, 즉 얽힘 엔트로피를 시간에 따라 측정해 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블랙홀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점점 더 많은 입자들이 복사되며 얽힘 엔트로피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다시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이 바로 최근 물리학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이른바 페이지 곡선 페이지 커브이다. 페이지 곡선은 블랙홀이 증발하면서 처음에는 정보가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지만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정보가 복사 속에 담겨서 나오는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블랙홀이 정보를 완전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서서히 다시 내보낸다는 해석이다. 여기서 얽힘 엔트로피는 더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정보가 어떻게 얽혀 있고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추적하는 지표가 된다. 그 숫자의 변화 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주의 정보 흐름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마치 추리소설을 읽는 기분이었다. 사라진 줄 알았던 흔적이 사실은 조용히 남아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던 단서들이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떠오른다는 이야기. 블랙홀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존재다. 단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그렇게 얽힌 엔트로피는 블랙홀의 침묵 속에서 속삭이는 정보의 언어가 되었고 우리는 그 언어를 통해 우주가 자신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나는 다시 하늘을 바라본다. 그 어둠 속 어딘가 조용히 증발하고 있는 블랙홀 하나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이야기가 천천히 다시 세상으로 흘러나오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과거, 우주의 역사, 그리고 수많은 존재들의 비밀이 결국은 얽힘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이상하게도 안심시킨다. 4절. 블랙홀 내부에 숨겨진 양자 정보의 비밀. 어릴 적 나는 블랙홀을 공포의 대상처럼 여겼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으며 심지어 시간조차 멈춰버리는 어두운 우주의 검은 구멍. 과학 다큐멘터리에서 그 무시무시한 회전 디스크 같은 그림을 보면 괜히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면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이 왠지 실제보다 더 무섭게 들렸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과학의 눈으로 블랙홀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나는 놀랐다. 블랙홀은 단순히 삼키기만 하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고 정교한 양자 정보의 창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블랙홀은 모든 걸 숨기는 존재로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현대 물리학은 그 안에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말한다. 바로 이 역설에서 출발한 질문이 있다. 블랙홀 안에는 어떤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담겨 있을까? 과학자들은 오래도록 이 문제를 붙잡고 씨름했다. 양자역학은 정보를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하고 일반 상대성이론은 블랙홀이 모든 걸 삼킨다고 말한다. 그런데 둘 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작동하는 이론이다. 그렇다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선 뭔가 숨겨진 메커니즘이 있어야만 한다. 어쩌면 그 해답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온 공간 개념을 다시 뒤집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 블랙홀의 중심, 즉 특이점은 단순한 점이 아니다. 그건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무너지는 경계이며 동시에 정보가 재조직되는 곳일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한다. 바로 양자 정보가 블랙홀의 내부 구조 자체로 저장된다는 생각이다. 그 구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리적 차원이 아니라 얽힘의 패턴으로 이루어진 구조다. 마치 고대 도시의 지도처럼 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어떤 방식으로 얽혀 있었는지가 그 내부를 구성한다. 이 얽힘의 구조를 상상해보자. 직선으로만 이어진 단순한 회로가 아니라 수천 개의 실타래가 겹겹이 얽혀 있는 미세한 그물망. 그 그물망은 블랙홀 내부에서 서로를 기억하고 각 입자의 상태를 기억하고 모든 역사를 정보라는 이름으로 간직하고 있다. 바깥에서 보면 그저 어두운 덩어리지만 그 속에서는 얽힘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이 정보를 우리가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다. 사건의 지평선이 우리를 막아선 벽이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점점 더 정교한 수학과 이론을 통해 그 벽 너머의 양자 정보 지형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ER 이퀄 EPR이라는 이론이다. 이 놀라운 이론은 블랙홀의 안팎을 연결하는 것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얽힘 그 자체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다. 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블랙홀 내부의 어떤 정보는 외부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이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며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한다. 즉 블랙홀 내부는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우주와 연결된 정보의 일부이며 우리 우주 전체와 얽혀있는 열린 공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전율을 느낀다. 우리가 외면했던 어둠의 심장, 블랙홀의 중심이 사실은 정보의 도서관처럼 작동한다는 상상. 그 안에는 별들의 마지막 흔적, 우주의 한 장면, 어쩌면 우리 자신의 기록까지도 어딘가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의 기록까지도. 블랙홀은 이제 더 이상 끝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의 장소다. 우주가 스스로를 잊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 그 심장에 남겨놓은 정보의 무늬. 그 무늬는 얽혀 있고 교차하고 살아 숨쉰다. 나는 밤하늘을 보며 블랙홀을 떠올린다. 그 속은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가장 깊은 시공간의 이야기일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올 것이다. 우리가 얽힘의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날, 블랙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여태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비디오 보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린다.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